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 지표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 이번 주말에 또 발표 앞두고 있고, ADP 민간 고용도 간밤에 발표가 됐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도 상당히 중요한데, 물가는 또 인플레 압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같은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 2주 전에 그 FMC 때 워낙 세게 나왔다가 맞아요. 점도표가 그냥 두 칸이나 올라가면서 중간값이 2023년에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또 연준 인사들 가운데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꽤나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비치면서 시장이 좀 밀렸던 것이 그 다음 주에는 그냥 다 지난주였죠. 다 회복해버렸잖아요. 뭐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이 선제적 금리 인상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ADP 민간 고용 이것도 참 묘한 게 그동안에 지금 몇 달째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ADP 민간 고용하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난팜 그거하고 좀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난팜 자체가 고용 지표 자체가 4월, 5월 오면서 계속 시장 예상보다 너무 나빴거나 너무 좋았거나 이래가지고 그렇죠. 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열어봐야 되겠고, 자 지금 과연 이거 한번 보시죠. 진짜 지나간 데이터들이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일시적인 거 맞는지 한번 궁금해요. 개인 소비 지출, 이른바 PC라고 하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에서 해서 PC 물가 지수를 CPI보다도 연준에서는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막대기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수치도 보세요. 작년 12월이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 1.3%, 1.5%, 2월에는 1.6,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2.3, 3.6, 3.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러니 이제 과연 일시적일까 하는데 이제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 이 부분도 근원 PC 물가지수 같으면 근원은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다고 하니까 유가 같은 거, 그리고 우리도 뭐 자주 경험합니다만 조금만 하면 대파 같은 파가 그냥 몇 배씩 오르고 그렇죠. 그런 거죠. 파테크도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3.4%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뭐냐? 광범위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속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기도 한데 연준은 이러다 말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CPI는 지난 5월에 전년비 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거기다가 미국 내 집값 치솟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케이스-실러 가격 지수 자체도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더 그거 하죠. 이제 결국 전년비 4월달 수치가 전년비 거의 15%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릅니다.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기존 주택, 새 집 말고 이미 지어져서 이렇게 매매되는 기존 주택 중간값 정도가 한 20 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서 굉장히 빠른데 집값만 올랐습니까? 다 그거보다 더 올랐는데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거 야데니닷컴에 그냥 이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매일 구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Fed 22 BOJ 밸런스 시트라고만 검색하셔도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야데니 리포트예요. 바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런 그림인데, 금융위기 때 리만 콜랩스라고 되어 있죠. 금융위기 때 한번 총 자산이 세 군데 다 합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작년에 팬데믹이라고 또 이 속도로 늘어났는데, 자, 이 그림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빨간색이 미국 연준입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이 20이에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BOJ. 자, 돈 품은다고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면 연준은 제가 연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 풀고 있는데. 네. 이 시비는 속도도 더 빠른데. 그러네요. 예. 무슨 뭐 미국에서 2조 2천 몇백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한 해 만에 했던 그게 딱 그 규모가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는 PPP 규모입니다. 이 시비 같은 경우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오늘부로 이 넘치는 돈들을 갖다가 어디다 담아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넘치는 돈들을 나스닥에도 담아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작년 말 그리고 상반기 중에 고점 그리고 이제 종가 이런 상황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표를 만들다 보니까 어제 거 말고 6월 29일 종가로 합니다만 자, 나스닥 12.7% 올랐습니다. 애플 2.7%밖에 못 올랐네요. 그러네요. 오히려 상반기 고점보다 낮고요. 테슬라는 지금 900불까지 갔던 게 680불입니다. 네. 작년 말보다도 낮아요. AMC는 2,560일. 어마어마하네요. 밈 주식. 예. 예. 2불 12센트 하던 게 72불까지 갔다가 지금 56불. WTI 50%. 구리 20%. 옥수수 43%. 지금 석유 그리고 비철금속 그리고 곡물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거다 또 코인에도 담아둬야죠. 넘치는 돈을 갖다가 양동이가 꽉꽉 차서 이제 빈 양동이 뭐 한때 기름 넘칠 때 유조선에도 막 담아두고 그랬잖아요. 네. 집에 있는 고무다라에도 담아둘 정도로 비트코인에도 담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말 28,938, 64,000 갔던 게 35,900, 24% 올랐습니다. 작년 말 대비. 고점 대비 45% 빠져있고 도지코인 0.00473이면 1센트도 안 하던 놈이 그랬었네요. 1센트도 안 하던 놈이 74센트 금방 갔다가 지금 26센트 합니다. 얘도 지금 5,457.5% 계산을 하니까 그런 네, 거고 고점 대비 무섭네요. 무섭죠. 네. 고점 대비로는 64% 넘게 빠졌습니다. 뭐 미국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보시죠. 코스피 14.7%. 아까 보니까 나스닥보다도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지지부진하죠. 300원 빠졌네요. 작년보다. 96,800원도 가긴 갔습니다만 이 상황. 카카오 109%, 네이버 42.7%.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뭐 이런 것들은 작년 9월 7일쯤이었나요? 그 왜 그 또 뭐였습니까? 그 BBIG 네. 그거 할 때 대표 종목들 한번 살펴봅니다. LG화학 3.2%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고점 105만 원에서 85만 원. 삼바 948에서 841로 와 있지만 작년 말 대비 1.8%. 셀트리온 마이너스 25, 시즌 마이너스 14, NC소프트 마이너스 12. 그러니 이 넘치는 돈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다 잡아서 된 거는 아닌 참 이런 이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특히 마지막에 이 표는 지금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3,300으로 3,300 지수가 3,300까지 올라와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이 현실을 갖다가 아주 웅변하는 그런 표입니다. 네,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네. 미국도 요즘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만 네. 딱히 뭐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종목별로 순환매도 빠르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현상, 네.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 그래도 또 환경을 보자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1.45%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추가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일까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이 네. 이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짜리 국채 수익률 이 차트 한 장 가지고도 많은 생각과 토론이 가능한 그런 차트인데요. 우선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10년물이 지금 1.45%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거는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쑥 올라왔습니다. 0.38% 정도 하던 게 1.78 근방까지 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최소한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는 조정 레벨이 1.45%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1.25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0일 선도 이제 바치고 있고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첫째 여기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일 수도 있고 무슨 뭐 국채 시장에서의 수급 하도 이거저것 벌린 일이 많아서 돈 찍어내야 되니까 국채 수급상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떠나서 만약에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급하게 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제일 찝찝한 거는 가뜩이나 자꾸 의심을 받고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게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자. 1.7778 정도로 끝내고 다시 저 아래로 좀 가자. 1% 근방으로 아니면 1% 밑으로까지도 주장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분위기로 그 영향이라면은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진짜 위로 더 튀는 것도 걱정스럽고 더 빠지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문제는 여기서 앞으로 또 현 바이든 정부가 말은 그래요. 많이 하고 싶답니다.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애초 말했던 것보다 뭐 규모가 반토막 나기도 하고 법인세 인상 얘기도 쑥 들어가기도 하고 뭐 초당적 합의라 해봐야 5명 불러놓고 초당적 합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뉴스 헤드라인만 그럴듯하게 써내고 이러고 있는데 기자회견하다가 막 속삭이질 않나 무슨 호름을 찍는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 지금 달러가 너무 약해져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춘 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멈췄던 이유가 그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요. 여기서 뭐랍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 보시면 여기서 네. 툭 떨어졌던 것이 FOMC 충격인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의 적극성을 좀 보이네. 조금 긴축의 적극성을 보이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좀 덜해질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다시 원위치하게 된 거는 그다음에 AS가 너무 막 세게 들었던 거예요. 우리 뭐 조기 선제적 금리 인상 없어요부터 해서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되긴 됐는데 뭐 이 상황 하에서 이제 이게 앞으로 금리가 제일 그거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강영현 팀장님 방송 보고 네.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 최근 한 1, 2주는 특히 FMC 이후는 그 윈도우 드레싱의 가능성을 갖다 언급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 돈 누나 같은 언니 한번 보세요.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6월 25일 날 이 기사가 나옵니다. 캐시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펀드가 마침내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수익률 꺼내서 허덕거리다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6월 25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29일 날 또 나왔던 기사 중에는 이겁니다. 또 이제 ARKB라고 해서 또 새로운 펀드 ETF 하나 만들겠대요. 요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꽤나 많이 담고 있잖아요. 3,000불 간다는 돈 누나 아닙니까? 네. 비트코인은 뭐 한 1억 간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쪽 예, 방향성이 그쪽 있죠. 방향이죠. 그러니 지금 반기말을 앞두고 이런 유의 월가의 뭐 캐시우드밖에 없겠습니까? 좀 끌어올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다못해 이런 ETF 새롭게 만드는 여기에 손님들 돈이 몰리죠. 이 좋은 장에서 상반기에 마이너스 났네? 누가 돈 맡기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이렇게 선 두 개가 마주치는 그걸 아까 보셨습니다만 7월 1일, 7월부터 이제 어떻게 이 가격이 움직이는가 무슨 뭐 30만 대 리콜을 하네 뭐네 별소리 다 해도 그냥 올라오는 뉴스나 재료하고 상관없이 올라오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올라온 뭐 그런 모습이 때문에 캐시우드는 비트코인하고 테슬라 같이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저한테 돈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ETF를 해서 같이 우 가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하반기가 시작이 네. 됐어요.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하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래도 또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기조에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네.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하니까 안도감이 드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발언을 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안 움직이고 우리 확인하고 가겠다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른바 좀 뭐랄까요, 저 이코노미스트 계열 학계에서는 그거 나중에 이번에 저 은퇴하는 영란은행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브레이크 밟는 걸로 안 돼갖고 옆에 핸드브레이크 당겨야 될 걸. 뭐 그 정도까지 네. 나중에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지금 어쨌거나 연준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JP모건 이것도 아까 테슬라만 보다가 말이 끊겼습니다만 이 우선 월간 차트 보세요. 네. 월간 차트 보시면 이번 6월 달에 꽤나 이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만 그렇죠. 아래 꼬리 저 부분까지 저걸 갖다 회복을 못 했다고 한다면은 2달치 상승폭을 다 까먹는 네. 거예요. 굉장히 좀 간당간당한 위치에 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막판에 이렇게 한 2주 가까이 해서 잡아 당긴 겁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 소리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낙폭을 줄인 상황이고 한데 뭐 우리 코스피는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이거 딱 여기까지 해놓고 상반기를 끝냈네요. 예. 3,310에서 24이 아닐까 했을 때 16이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같이 접근을 하다 보면은 우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스닥도 그냥 똑같이 이런 기술적인 접근을 가자면은 팬데믹 때 낙폭에 대해서 이제는 2.618배가 14,989, 15,000 한번 트라이 해보겠네. 여기서 추가 3%입니다. 간다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다 대고 큰 그림을 그었더니만 1.618에다가 2.618 더한 4.236배가 4,500이에요. 4,300은 연초에 다들 말했던 금년 목표치였는데 이걸 갖다가 반년 만에 벌써 와버렸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추가 5% 가능? 골드만삭스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여기서 한 17% 빠지든지 한 7%, 3%, 몇 프로 더 오르든지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뭐 더 가려면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언제든지 이 매도 다이버전스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다이버전스가 작동을 해서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도 언제 접어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8월 그것이 잭슨홀 회의가 됐건 9월 FOMC 테이퍼링 얘기가 됐건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1루에서 2루로 도루하기 전에 그 주자 어떤 폼 같은 거 있죠. 아주 긴장하고 눈치 보고 하는 네. 그 정도의 어떤 스탠스가 필요한 이제 7월 장세라고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약간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긴장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그게 지금 달러 인덱스만 봐서는 네. 92를 갖다가 이제 딛고 올라서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아직도 1130원에 대한 저항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깥에서 결국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뭐 외국인이 사지 않는 가운데에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도 결국 1130원에서 올라가는 1140 트라이하는 그런 어떤 7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이 1140 와 참 진짜 놀라운 1140이 2003년부터 시작했던 2003년부터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 이른바 개입 레벨로 모든 딜러들이 주시했던 그 1140이 아직도 1140입니다. 참 무서운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중심 환율이라 할까요? 아마 1140 공방이 아마 7월 달에는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